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타파에서 21대 국회의원들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오늘 윤봉길 의사의 맞손녀라고 주장하시는 윤주경 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딱 보면은 DNA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이 워낙에 이 친일 프레임에 작년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해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하는 구호가 빡시게 나오니까는 이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윤주경 씨를 어쨌든 1번에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필요와 윤주경 씨의 어떻게 보면 조상 팔아가지고 입신연명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게 딱 올해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 100% 안정권이 1번을 받습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한 가지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건 하나예요. 윤봉길 의사가 1932년에 의거를 하면서 쓴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을 1914년이라고 적었어요. 대한민국 1914년. 다시 말해서 1919년을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원년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핑크당은요, 지금 수십 년째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예요. 1948년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일본이 와서 대한민국을 근대화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된다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의 의견과 이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면 당신은 할아버지의 의견하고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몇 번 던졌는데 계속 피해 다녀요. 소모적인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피해 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뉴스타파가 미래통합당 당사에 가서 이 여자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빤히 딱 쳐다보니까 택시를 딱 타고 도망가 버려요. 예,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산 거잖아요. 전우용 역사학자님이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박정희가 윤봉길 후손들은 챙겼다고. 그래도 최소한 할아버지의 명예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윤봉길 의사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끄럽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게 딱 친일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죠. 예, 저는 이 21대 국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진짜 이 핑크당의 이 지역구나 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기절초풍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 조성식이라는 사람, 네, 광주는 제사 지내는 도시라고. 그 사람 성적에 들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이후 의원이랑 소녀상 앞에서 친일 집회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광주에다가 꽂았다라는 건요,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남 사람들을 능멸하는 거거든요. 네,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지역구나 비례로 마구 공천한 당이에요.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으면서 20대 국회를 완전 깽판을 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정당이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이 21대 국회는 제발 저 적폐들, 저 막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제발 끝내달라. 의회 권력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범민주 진영이, 범진보 진영이 180석이라는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배수진을 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30석도 못 얻어, 1당도 못 얻을 거 하면서 막 엄살 부리면서 공포 조장하고 불안 조장했던 거 하면서 정말 새로운 신생정당이나 같은 편일 수 있는 당에 대해서 그런 마타도와 폭력적 공격을 하면서 물량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고 사실 들렸어요. 유시민 작가가 사실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180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80석이 범진보 진영이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1시간에 거쳐서 거의 지루하리만큼 잘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근거를 쫙 대면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하다. 민주당은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다른 소수 정당한테 나눠줘도 된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포함하여 시민당이든 열린당이든 원하는 대로 찍어라. 범진보 진영이 그렇게 해서 합쳐서 민생당을 포함해서 180석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들한테 선택권을 열어준 거예요. 확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몰빵론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민주당한테 경고하는 것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세력한테는 너네는 백석도 가질 자격이 없는 거라고 일침을 놓은 거거든.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에 그 얘기하죠. 역사의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진보의 배가 떠오른다. 저는 그 말이 유시민 작가가 그 방송에서 하려고 했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범진보 진영이 개헌선을 확보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보수로 자리 잡고 열린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되고 정의당이 극좌로 가고 저 세력이 극우로 가서 새로운 정치판이 만들어지는 그 꿈을 같이 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이나 시민당 세력들이 진짜 그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진짜 온 화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정의당이 확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열린민주당의 그 탄생을 환호하고 정말 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의 그 활동들에 그걸 보면서 열광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정말 21대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했던 사람들이 적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완전히 과거가 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셀럽으로 저렇게 강등당하는 저런 어떤 폭력적인 방식의 그 선거운동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환호했던 사람들이 뭘 느꼈겠냔 말이죠. 이거는 정말 똥파리나 이 손아역의 대접인 거예요. 집단으로 다니면서 다구리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되면요, 정말 빈정이상해서 나중에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합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똥파리나 총가역 쳐다봅니까? 그 똑같은 모습을 봤거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싸우는 거 싫어한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맨날 그러잖아. 중도층 얘기하잖아. 진짜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로 극혐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린민주당 분들이 그냥 이렇게 좋아하다가 아예 입을 다물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샤이 열린민주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 저쪽 한쪽에서 너무나 물량으로 공세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그 민주당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열린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정말 이 민주당이나 시민당이 지금 그 선거가 그 투표가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선거 전략을 제발 좀 바꿔라. 우리는 원팀이고 같은 팀이다. 우리가 다 합쳐도 정말 180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보세요. 윤석열이 싹 휴가 갔어요, 여러분. 한동훈도 싹 사라졌어요. 이동재 싹 사라졌어요. 윤석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있죠. 지금 종기 치료하려고. 웃기지 않나요? 윤석열이 딱 피해준 사이에 얘네들이 윤석열을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을 피해자로 만들고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쟤네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윤석열 촌상 끝나는 그 다음날로 발을 버릴 애들이야. 근데 윤석열 마지막까지 그냥 우려 멀고 있는 거지. 근데 윤석열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 정치 프레임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쟤네들이 자기를 쓰게끔. 왜? 사퇴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자리를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자기가 그 권력을 수없이 쳤기 때문에. 네, 그 황희석 후보가 그 공개 질의를 했는데요. 진짜 완전히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은 유시민이 알리려고 해서 이렇게 살짝 다루긴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공개 질의를 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제보자가 있다라는 거죠.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도 있고. 지난 채널A와 검사장 사이의 공작에 대한 제보처럼 그 전에도 그 뒤에도 신빙성 있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 중에는 꼭 당사자에게 공개 질의할 것이 몇 있다. 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대검 대변인이나 부산 고검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니다.
대변인이 어디 개인 똘마니도 아니고 이하 답변을 구하는 공개 질의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총장에게 첫 번째, 사석이든 공석이든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 2인과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거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작년 8.15 행사장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게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예,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저는 당연히 쟤네들 하는 짓을 보세요. 쟤네들 자체가 그냥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 집단이에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범죄자 집단이더라고요. 쟤네들이 뭐 윤석열이 재산이 없다? 저 1도 안 믿어요. 1도 안 믿어요, 저는. 예. 네, 정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정말 이렇게 그 대법원 그 총장이랑 그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싸워주고 있는 열린민주당 그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이 대기업 같은 이 민주당의 횡포에 의해서 그 11번에서 17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사실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그 체급이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도 못하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뭐 이제 투표가 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열린민주당의 그 후보군들의 그 토론이라든가 그 활동들과 그분의 이력들을 지금 쭉 한 달 넘게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반드시 국회에 가야 된다. 이분들은 반드시 국회에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매일 들어요. 그리고 이런 보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더더욱 어떤 이 정치적 진보를 그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치나 민주당은 후퇴할 것이다 라고 봐요. 민주당이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이 거대한 이 정치의 정치적 진보를 포기하고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안홍구 원장까지도 갔으면 좋겠지만 정말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황희석 그 후보까지는 8번까지는 꼭 민주당이 국회에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TV조선 단독인데요. 윤석열, 내 몸무게는 100kg. 흔들어도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혹시 윤석열이 MB한테 그런 거 아니야? 형님, 일단 들어가 있어. 내가 최대한 문재인 그 빵에 집어넣을 테니까는 그때 빼줄게. 그러고 나서 빼줄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즐거운